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솔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전반적인 내용, 재무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을 다뤘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근골격계 질환까지 다뤘었죠. 그 후로 가장 빠른 엔솔의 파이프라인은 항암제입니다. 엔솔의 항암제를 보시면 TGF-베타 저해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항암제들이 있지만 현재 TGF-베타 저해제는 병용투여로 핫한 항암제 후보물질입니다. 엔솔의 항암제인 TGF-베타 저해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항암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현재 1세대 항암제인 화학항암제,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에 이어 면역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로 자리잡은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암세포를 표적하는 독성 화학물질을 투여했었는데 암세포만 잡는다고 암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암을 직접 표적하지 않고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간접적으로 암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다양한 세포들로 형성된 종양미세 환경을 암치료 관점으로 확장한 것이 면역항암제입니다. 이러한 면역항암제는 크게 면역관문 억제제와 CAR-T세포 치료제로 나뉘는데요.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 표면에는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증가되는데 이 단백질은 T세포의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줘서 면역관문이라고 불립니다. 똑똑한 암세포는 이 면역관문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는데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관문이 암세포에 의해 조정되지 못하게 면역항암 반응을 강화하는 개념의 치료제입니다. CAR-T세포 치료제는 환자의 몸속에서 꺼낸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용해 만든 것이고요. 이 중 면역관문 억제제 개발에 공헌한 과학자는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면역관문 억제제는 인류의 암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치료제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20% 정도의 환자에게서만 반응을 보이고 또한 치료 반응을 보이는 20%의 환자에서도 내성이 생겨서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독 투여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면역항암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역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같이 병용 투여할 항암제를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재 이러한 면역항암제의 병용 투여 임상은 1000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땅한 병용 투여 파트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 대안으로 뜨고 있는 것이 바로 TGF-베타 저해제입니다. 췌장암, 폐암, 위암, 식도암, 두경부암, 간암 등 다양한 암에서 TGF가 과다 발현되고 있어요. 암세포는 이렇게 TGF를 대량 생산해서 암의 전이를 촉진시키고 면역계를 억제시켜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유발시키는데요. 암세포에서 분비된 이 TGF가 암세포에게 유리한 미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가 암 환자의 20%에서만 반응을 보인다고 했죠. 이 TGF가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동안 면역항암제가 많은 환자와 다양한 암에 적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TGF 저해제와 면역항암제의 병용 투여로 치료 효과를 상당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TGF-베타 저해제는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TGF의 신호 전달을 억제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입니다. TGF 연구와 개발은 주로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회사 중에서는 엔솔의 항암제와 유사한 항암제를 가진 메드팩토가 있고 메드팩토의 벡토서팁이라는 이름의 항암제가 역시 TGF 저해제입니다. 임상 단계가 엔솔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메드팩토 홈페이지에 가면 파이프라인이 쭉쭉 있는데 TGF-베타 저해제로 적응증 확대된 파이프라인만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로 다양한 암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머크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도 보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인 임핀지와의 병용 투여도 보입니다. 위암, 췌장암,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등 모두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질환인데 엄청나게 적응증 확대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TGF-베타 저해제입니다. 그러니 메드팩토의 현재 주가가 2조 원이 넘는 것이겠죠. 이러한 메드팩토의 TGF-베타 저해제는 FDA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되어 PRV,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또 병용 투여 임상에서의 좋은 결과로 이제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솔은 이러한 어마무시한 물질인 TGF-베타 저해제를 자체 후보물질 도출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도출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메드팩토는 이화여대에서 5년간 발굴한 물질을 도입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엔솔바이오는 이 TGF-베타 저해제의 시작을 난치성 유방암의 한 종류인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엔솔의 항암제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 결과 PR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앞선 엔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엔솔의 플랫폼에서 도출되는 후보물질들은 독성이 없거나 적은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항암제 역시 저독성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고 면역항암제의 한 종류인 파클리탁셀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엔솔의 TGF-베타 저해제와 병용으로 투여하면 파클리탁셀의 용량을 줄일 수 있으니 부작용도 없어졌고 효능도 뛰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매드팩토와 릴리의 TGF-베타 저해제와 비교되는 엔솔의 TGF-베타 저해제의 특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특성이 눈에 띕니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겠죠. 엔솔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보면 엔솔의 항암제인 TGF-베타 저해제의 이름은 카리스 1002고 줄임말로는 CLK입니다. 현재 파클리탁셀의 병용 투여로 임상 1상 IND를 준비 중이고 또한 다른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로 전립선암으로 개발하려는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엔솔 바이오사이언스도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 되는 것이고 엔솔의 항암제는 다양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 투여로 면역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이기에 매드팩토처럼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상 단계로 나오는 물질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알츠하이머와 1형 당뇨 치료제입니다. 모두 미충족 수요의 질환으로 임상 초기에 블록버스터들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엔솔의 이 물질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엔솔이 초기 기술 이전 전략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대한 얘기는 아리바이오에서 대략적으로 했었죠. 엔솔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아리바이오의 치료제와 세부 기전이 다르지만 엔솔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역시 다중 기전을 가진 물질입니다. 보시면 에이즈라는 수용체를 타겟하여 다양한 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엔솔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에이즈 억제를 타겟하여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사전에 막고 인지능력 향상도 시키지만 죽은 신경세포의 재생까지 유도했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뇌를 둘러싼 강력한 빗장으로 약물의 유입을 막는 혈내장벽을 통과했다는 것도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죽은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니 엄청난 효능입니다. 이것이 모두 시가총액 1,000억의 회사가 발굴하여 개발하고 얻은 성과인 거죠. 유럽의 신경 전문 질환 기업과 공동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연구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면 역시 기술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1형 당뇨를 봐보자면 1형 당뇨는 전체 당뇨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소아당뇨입니다. 이 또한 임상 초기에 1조 원대의 딜이 발생하는 미충족 수요의 시장이죠. 방송인 알베르토가 앓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나 보네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세포가 파괴돼서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1형 당뇨 환자는 평생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엔솔의 당뇨 치료제를 보시면 베타세포 재생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 또한 최근 PR이 되었습니다. 엔솔의 1형 당뇨 치료제인 실로아 1002 자가면역 억제 기전을 규명했고 1형 당뇨의 근본 문제인 베타세포의 재생을 입증했다는 것인데 줄기세포 같은 매개체 없이 베타세포에 인접한 알파세포가 직접 베타세포로 분화되어 베타세포 재생 기전까지 갖춘 근본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대학과 협력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 또한 기술 수출을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네요. 참 대단합니다.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또 최근 IR이 있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물질도 도출 단계에 있나 보네요. 또한 엔솔의 TGF-베타 저해제가 항암제 외로도 적응증 확대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초특급 파이프라인인 것도 보이고요. 사람 임상을 진행할 때 동물을 통한 중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음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엔솔의 사업을 볼 텐데요. 엔솔 역시 매출이 발생하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매출은 시판되고 있는 반려견 골관 전염 치료제인 조인트백스의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다른 사업 때문입니다. 엔솔의 사업을 보면 위탁 개발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솔의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치료제를 위탁 도출하고 개발해주는 것이죠. 위탁 도출 개발은 슈레딩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솔의 조직도를 보시면 CMC 연구부서를 운영 중인데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합성, 제재, 제형, PK, 안정성 시험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가 CMC 부서입니다. 따라서 자체 개발 중인 물질을 자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니 물질 개발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인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외부 위탁 개발까지 하고 있으니 CDO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엔솔 파이프라인에 추가되어 있는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 치료제가 아마도 이러한 외부 위탁 개발로 개발되고 있는 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수출회로 이것이 엔솔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매출 발생 요소이고 GMP 설비까지 갖춘다면 의약품 제조 허가를 취득하여 원료, 약제 의약품의 위탁 생산까지도 가능해지겠네요. 또 최근에 ETONS의 외부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다른 바이오 기업의 후보 물질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고 독성과 부작용 여부를 예측해주는 외부 서비스가 또 다른 캐시카우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위탁개발과 작용기전, 독성, 부작용 예측 외부 서비스. 역시 KISDD와 ETONS 플랫폼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분석은 끝났습니다. 현재 디스크 치료제 미국 FDA 3상 IND를 위한 PRE 미팅이 진행 예정. 1상임에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골관절염 1상 AV 마지막 환자 투여 완료. 1상 AV 결과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수출 예정. 전립선암 항암제 병용 개발과 3중음 성유방암 항암제의 임상 1상 예정을 앞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저희 주에서 엔솔의 기술성 평가 탈락 때부터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 보니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회사가 PR 한 기술성 평가 재신청 시기인 12월 말 1월 초에 가까운 시기가 되었네요. 따라서 상장 이슈까지 가진 기업입니다. 정말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졌고 엄청난 기술력을 여러 방면에서 입증하고 있네요. 지적사항을 잘 보완하고 또 성과를 추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커뮤니티 게시글 혹은 영상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모두 행복한 연말 되세요. 이상으로 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